수능 특강 88쪽 기영도 질투는 나의 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시를 읽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문장을 완성했었죠. 사실 이 시는 어떤 문학적 수사법 같은 게 막 두드러지는 시는 아니라서 지금 이 문장만 완성할 수 있으면 이 시를 정말 잘 해석을 한 건데요. 여러분이 대부분 잘 해줬었거든요. 화자는 미래 시점을 가정해 과거와 현재 시점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었고, 성찰,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 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거,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뭐 방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 뭐 욕심을 많이 부렸다 이런 얘기들 질투를 너무 많이 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파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한다, 허망함을 느낀다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는 미래 시점을 얘기하죠.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상상하는 거냐면 내가 나이가 든 미래 시점에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우연히 보다가 그 책 속에서 책갈피에 힘이 너무 없어서 종이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종이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부터 얘기할 이 내용들이 메모가 돼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런 메모를 하겠다. 이런 컨셉의 시예요. 그래서 지금 1행과 2행에서 알 수 있는 거, 화자는 지금 미래의 어느 날을 가정하고 있다. 그것도 어느 날이냐면 미래에 지금부터 얘기할 그때는 이렇게 살았었다. 그때 너무 이렇게 살아서 너무 아쉽다. 후회가 된다. 이런 메모를 발견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연히 메모를 보고 과거를 성찰하게 될 어느 날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개 방식이 이해가 되죠? 그거 무슨 의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지금 잘하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래에 이런 후회의 성찰의 메모를 보게 될 거다. 좀 약간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의도를 준다고 할 수 있고요. 3행부터 가볼게요. 지금 밑줄 쳐진 부분은 화자가 정확하게 성찰하는 내용, 자신의 삶이,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3행. 그때 내 마음은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내 마음에 공장이 많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공장은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장이 많다라는 것은 뭔가 그만큼 의욕이 많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혹은 욕심이 많았다.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욕망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에 어떤 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적용을 해봐도 해석이 잘 되는데요.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다? 그냥 여기저기 많이 찔러봤다. 방황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의 내 삶은 이렇게 의욕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았는데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뭐가 그렇게 쓸 게 많았는지, 뭐가 그렇게 의욕이 많고 욕심이 많았는지,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이랬던 삶을 어리석게도 어리석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금 처럼이 나왔으니까 비유적 표현, 직유적 표현인데요. 원관념은 화자겠죠. 화자가 어떻게 살았냐면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살았대요. 구름이 우리 옛날 고전 시가부터 헛된, 험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다음 줄인데 지칠 줄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대요.
바닥에서 머뭇거리면서 쏘다니면 차라리 앞으로 나가기라도 하는데 공중에서 막 헛발질을 하면서 공중에서 머뭇거렸대요. 이 공중이라는 시어도 역시 헛된, 험한 이런 단어를 연상하게 하죠. 그러면 이런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 공중에서 머뭇거린 화자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삶, 뭔가 헛된 것들을 해왔다. 뭔가 너무 허망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랑 연결시키면 내가 뭔가 욕심이 많고 의욕이 많고 욕망은 많아서 막 이것저것 하기는 했는데 기록할 게 너무 많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 그냥 개는 정처가 없잖아요.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 같았고 공중에서 머뭇거린 거랑 다름없었다. 전혀 의미 있지 않았던 거죠. 나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어리석게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헛된 것들을 해오고 허망하게 살아온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탄식밖에 안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어리석다, 탄식밖에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 그리고 현재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발견해 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대요. 내 시간들을 쭉 세워두고 아, 나 저랬구나 이렇게 신기하게 세워보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젊은 날을 성찰하고 있어요. 과거를 성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청춘을 성찰해 보니까 이번에는 어땠대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누구도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막 나 때문에 아파한 적도 없고, 나를 막 우러러 본 적도 없고, 나에게 막 감사함을 느껴본 적도 없고, 나로 인해 막 인생이 바뀌거나 어떤 위로를 얻은 적도 없고, 그냥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크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타인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돼준 적이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성찰을 해요. 타인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는 못해놓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 이 질투라는 단어는 제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내 희망이 질투뿐이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추구하는 거죠. 목표로 해온 거죠. 그런데 화자가 지금껏 추구해온 것들이 희망, 목표로 삼아온 것들이 진짜 어떤 희망다운 희망, 목표다운 목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질투뿐이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시기, 부러움, 질투, 이런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가장 맞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희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쟤를 이겨야지. 쟤가 너무 부러우니까 쟤를 쫓아서 해봐야지. 뭐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앞에서 왜 헛되고 왜 허망했는지 알 것 같죠. 뭔가를 욕망하고 의욕이 많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다 모두 질투뿐이었다는 거죠. 질투로 인한 것들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여기서 그리하여는 뭐 문맥상 그렇게 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하나 남겨둔다. 이 짧은 글은 앞에서 미래의 과정에서 뚝 떨어뜨렸다고 상상한 그 메모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볼 날을 이제 상상하면서 지금 메모를 남겨두는 거죠. 이 메모 쓰고 책갈피 안에 끼워두겠죠. 뭐라고 메모를 남기냐면 나의 인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않았노라.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수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말하면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친 듯이 욕망을 추구했다. 욕망이 많았다. 욕망을 추구했다.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고 막 욕심이 많게 이렇게 지냈다. 미친 듯이. 하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않았노라. 욕망만 많고 추구하는 거는 많았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볼까요? 말 그대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내가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막 이렇게 소진되고 망가져가는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욕망을 막 추구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질투만 하고 욕망만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정말 나를 위해 주체적으로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는 못했다. 뭔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긴 했는데 그게 다 헛된 욕망, 헛된 질투 같은 거였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젊은 날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후회라는 정서가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후회의 정서가 깔려 있다라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그 이유는 이 시를 어떤 나이대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뭔가 지금까지의 시간 중에 후회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더 나중에 돼서 더 큰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을 회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처럼 내가 미래에 지금의 시간을 성찰한다면 어떻게 성찰하게 될까? 너무 게으르지는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느라 정작 나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조금 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